연휴 끝나고 강남 분위기가 핫하네요. 시장 분위기 알려주세요.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송파 잠실 쪽이 지금 막 올라가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해서 지금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지방에서 좀 선점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 3, 4월 정도 되면은 잠실도 이제 30억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30억 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로 치고, 이제 재건축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들도 이제 한 30억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동, 뭐 여의도 다들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기대감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너무 강남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야 뭐, 이거는 제가 뭐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대로 가면 30억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31억 가는 거고, 반포는 이제 뭐 40억 중반 찍는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뭐 압구정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50억 갈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요. 이 돈이라는 거는 흐르게 둬야 되는데, 가두는 순간 이제 끝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둑이 터지면 이제 또 빠질 텐데, 이게 여러모로 모두에게 좋지 않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다들 그냥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어쩌겠어요. 항상 이러니까 또 반대로 또 투자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투자 기회를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도 온기가 번지려나요?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이 지금 꽤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걸 체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수원도 좀 다르지만 수원이 그래도 경기 남부에서 지금 꽤 핫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광교 뭐 이런 데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원은 이제 구도심, 구도심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영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회복도 좀 많이 하고 가격 상승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에 보면은 뭐 전혀 집값 안 올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그래요. 실제로 이 돌아다녀 보시면요, 가격 반등 많이 했고, 물론 뭐 모든 게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뭐 한 5, 6년 사이에 뭐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니까 이거에 또 익숙해지셔가지고 당연히 그냥 원래 집값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제 15년인가 16년 했죠. 이제 그동안 보면은 다 같이 올라갔다 다 같이 내려가는 시절은 별로 없었고요. 막 각자 도생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대세적인 뭐 이런 영향을 받는 거는 정책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정책이 이제 막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막 이제 막 다 같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정책이 뭐 영향을 물론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규제 완화 기조가 조금이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각자 도생을 막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러 동네를 좀 보고 계시면은 오르는 데는 또 오르고 내리는 데는 또 내리는구나. 지금 집값 평균이 거의 뭐 보합에 가깝거든요. 사실 꽤 오랫동안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은 좀 빠지고 있지만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고, 서울 수도권도 지금 막 보합 정도로 막 가고 있는데, 그 말은 오르는 데는 막 오르고 있고 또 내려가는 데는 또 내려가고 있어서 합쳐서 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지, 모든 동네가 다 조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집값 빠지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집값이 빠지는데 왜 평균이 보합이야? 다른 동네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동네 빠지는데 왜 평균이 보합이지? 뭐 통계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튜브를 보고 뭐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실제 부동산은 결국에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지역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뭐 현금 2억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오르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2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뭐 뻔한 것이고, 그 뻔한 것 중에서 뭐 일부러 뭐 빌라를 사시거나 뭐 일부러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뭐 별로 없다면 대부분 아파트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뭐 2억에다가 대출 조금 끼고 전세 조금 끼고 살 수 있는 집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4억에서 5억, 뭐 6억 정도 사이를 보시겠죠? 그럼 그걸로 살 수 있는 동네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한번 필터링 걸고 또 뭐 또 필터링 걸고 몇 개 걸고 나면은 실제로는 내가 살 수 있는 동네라고 할 만한 거, 그런 동네는 뭐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고, 그 중에서
단지로 추려도 뭐 많아야 한 2,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0개 정도가 내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의 가격 변동이나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뭐 다른 얘기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지금 뭐 평균이 보합이기 때문에 집값은 뭐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합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나는 내 집 마련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집이 지금 오르냐 내리냐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집에 그렇게 만족을 잘 안 해요. 언제 만족하냐면 내 연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뭔가 확신이 들 때 그리고 이제는 돈을 벌기보다는 돈 쓰는 게 걱정되는 어떤 그런 좀 나이대가 되실 때 어떻게 돈 쓰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게 걱정되실 때 이럴 때 이제 만족을 합니다. 집에 대해서. 그전엔 잘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가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집이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들 뭐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되냐, 한국의 집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 어떤 이 평균이나 추세에 관심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평균과 추세에 관심이 많아도 사실 내가 집 사는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2월 말에 대출금리 연장하는데 4.19%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죠.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작년 연말에 뭐 제가 콘텐츠도 찍었고 뭐 다른 분들 모셔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뭐 계속 몇 년째 반복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좀 대출이 좀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한 2, 3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조금 뭐 꽃 피고 이럴 때 있잖아요. 꽃 피고 할 때쯤 돼서 본격적인 영업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보통 한 1월 말에서 2월 초중순 요때가 그 설날이잖아요. 설날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좀 집을 살려고 할 때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은행들이 영업을 시작하고 그 영업이 되게 극에 달했던 게 작년 4월 정도입니다. 작년 3, 4, 5월 정도죠. 그때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은행들이 봤는지 그때 엄청 금리를 공격적으로 막 낮추기 시작해요. 빨리 그 영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때 가상금리가 거의 없었죠. 없어서 막 3.4, 3.3 막 이렇게 빌린 적도 있고 정말 신용 좋은 뭐 법인들은 막 2점대 후반도 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막 정부가 막 규제하고 뭐 갑자기 전세 대출 막아버린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뚝 끊기면서 갑자기 또 이제 어차피 또 영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뭐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작년 뭐 10월, 11월, 12월인데 이제 1월에 이제 어떤 계획도 이제 다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아마 3월 정도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영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신한은행에서 조금 내립니다 하면서 0.2% 정도 내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농협에서 한 0.5나 0.6 정도 내립니다 하면서 이제 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항상 농협이 시작하더라고.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항상 대출 규제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농협이야. 항상 그러더라고. 신기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니 3년 전 더 됐다. 한 3, 4년 전에도 대출 규제 세게 한 적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는데 대출 규제 엄청 세게 하면서 뭐 4% 이내로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은행들 그 은행장들 다 불러가지고 대출해주지 말라고 막 이랬습니다. 내년에 대출해주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엄청 혼을 냈어요. 근데 농협이 그냥 막 해버려. 농협이 원래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거의 뭐 1년치를 다 해버립니다. 혼자. 다른 친구들 좀 눈치 보고 있는데 농협 혼자 막 이렇게 대출 다 해줘가지고 농협만 혼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농협만 딱 찍어가지고 금감원에서 너 그러다가 진짜 한번 피똥 싼다 한번 해가지고 농협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또 막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나서는 건 또 농협이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아마 선발대로 먼저 나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입주장에 준신축 아파트 갭 투자하는 거 너무 위험할까요? 갭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신축에 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으면 사시고 입주장에서 갭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입주장에서. 왜요? 원래 위기가 기회 아닙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입주가 많아요. 광명은 입주 많아요. 입주 많은 곳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런 동네에 갭 투자를 한다? 그거는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실거주는 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실거주는. 어차피 뭐 나는 임차 안 주면 그만이니까 몇 년 버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입주장 때 이제 전세도 못 맞추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중개사분들이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맞춰줄게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여유 있으시면 뭐 해도 되죠. 뭐 어차피 역전세 뭐 뱉어내면 돼. 뭐 이런 생각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입주장 때 전세가 계속 내려가가지고요. 2달 동안 애먹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33살 사회초년생 노원구에 5억대 작은 거 하나 마련했습니다. 일단 5년 정도 내 집이라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노원구를 영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곳들도 있거든요. 노원구를 영기 신도시, 1기 신도시보다 더 빠른 영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이유가 노원, 뭐 목동 뭐 이런데 노후도시 특별 법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지구들, 이 지구들이 대규모 신도시처럼 만든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엄청 많고 연식도 다 똑같고 그래서 다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재건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요즘에 이제 이 공사비나 이런 게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로 사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돼야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될 확률이 낮아지면 또 이게 또 흔들흔들 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노원이나 이쪽도 뭐 약간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좀 그 격차가 막 벌어지는 이유가 이 강남 재건축은 될 것 같은데 다른 곳 재건축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실거주를 어차피 사실 거면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는데 어떤 전략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현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거기 말고도 뭐 같은 돈으로 뭐 경기도 나가면 훨씬 더 그 수요가 높은 데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요. 저의 고향에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요.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월급 외에 임대소득을 얻고 싶습니다.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와 유지보수,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매매 가격의 하락을 생각한다면 다가구 매입은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가구 매입이 생각보다 이렇게 돈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서울 한정. 서울에 좀 괜찮은 그래도 지역에 온전한 내 건물을 갖는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다가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거용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꼬마 빌딩. 주거용 꼬마 빌딩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나는 그냥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방 개수가 여러 개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뭐 월세도 좀 받고 그러다 보면은 지가 상승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다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나 뭐 소도시 이런 데 다가구는 철저히 이제 월세 수익을 노리려고 들어가는 거지만 이 서울 안쪽은 지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론 월세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서울 안쪽에 뭐 나쁘지 않은 입지를 잘 고를 수 있다면 다가구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뭐 잠실이나 뭐 송파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그 밑에 빌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빌라들이 엄청 많은 그런 블럭이 있어요. 블럭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 블럭들이 가보면은 빌라도 있지만 다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뭐냐면 한 칸이 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근데 다가구는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인은 빌딩 그 건물주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건물주.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방의 소도시 같은 거에 이제 다가구를 사시면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이지만 대신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쪽은 이제 고생길이야. 왜냐면 그 옆에 다가구가 막 계속 생기거든요. 또 생겨. 조금 월세 올라가면 생기고 막 해가지고 그 막 임차인들도 다 무슨 뭐 아무래도 막 뭐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와서 있거나 아니면 뭐 외국 유학생들 와서 있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임차인이 갑자기 막 잠적하고 뭐 이런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가서 이제 막 고생해서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소장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좀 그래도 서울에 좀 괜찮은 지역에 살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이 다가구는 엄청 비싸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다가구들은 되게 비싼 걸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 땅을 뭐 수십 평을 사야 되는데 수십 평이 뭐야? 땅 뭐 100평 넘고 이런 거 사야 됩니다. 뭐 80평, 100평 이런 거를 산다고 치면은 가격이 얼마예요? 당연히 뭐 2, 30억 넘어가지. 그런 거를 사는 사람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 소도시에 뭐 몇 억 주고 사는 다가구 말고 뭐 십수억 주고 사는 다가구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전에 다가구 매입은 관리소장이 된다는 말 하시지 않았나요? 네. 같은 다가구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랑 어디 지방의 섬에 있는 아파트랑 똑같은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동갑이고요. 내년 초에 결혼 예정인데요. 합해서 현금 2억 5천에 연봉 1억 정도 되는데 월세 빌라 갈까 하다가 5, 6억대 아파트 매매를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내년 초 결혼이면 아직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뭐랄까요. 직장에 들어가면 뭐 무조건 읽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군인은 복무신조 같이. 군인 복무신조처럼 아니면 뭐가 있었죠?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외우지 않았나? 뭐 10개 외우는 거 있잖아요. 10가지 항목 이런 거. 그런 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랄까 아주 정석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시기 많이 남았고 할 때는 뭘 하지 마라 그냥. 혼자 하시면 상관없고 10개명 같은 거지. 혼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같이 뭘 하려고 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섞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